연결고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입니다.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우선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개해 주시죠. 빅토리아 시크릿, 엔젤과의 결별로 브랜드를 재도약할 기회를 잡았다. 언더웨어 만드는 회사죠. 예, 네, 자세하게 좀 알려주십시오. 예, 이 회사를 딱 생각을 하면 네.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러너웨이. 거기다 이제 대표적이죠. 날개를 좀 다른. 거기는 항상 날개를 네. 달고 속옷을 입고. 그래서 거기 이제 모델의 보통 이제 사이즈라고 하게 되면 네. 키 177cm 이상, 네. 그다음 몸무게 한 50kg 정도, 그다음 허리 둘레 24인치. 거의 인형이죠. 네, 예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신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이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빅토리아 시크릿의 어떤 모델 조건으로 네. 좀 대명사가 됐고, 그렇군요.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러너웨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걸 이제 엔젤이라고 좀 칭을 했는데, 그렇군요. 사실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뭐 미란다 커, 네. 그다음 뭐 지젤 번천 같은 이제 모델들이 다 이제 시크릿 이제 엔젤 출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의 어떤 성 상품화라든지 네. 백인 이제 남성들의 어떤 미의 기준, 뭐 이런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생각을 해서 네. 한 2, 3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한물간 트렌드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착오적인 어떤 트렌드라고 좀 여겨졌는데, 네. 사실 과감하게 이제 이 브랜드가 좀 그러한 부분을 좀 탈피를 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사실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하는 이제 패션쇼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보면 저스틴 팀버레이크라든지 뭐 이런 당대 가수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좀 무대를 꾸몄는데요. 셀럽들을. 네, 2018년부터 이런 무대를 다 아예 그냥 폐쇄를 했습니다. 폐쇄를 좀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과의 어떤 그런 소통을 좀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형화된 몸매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이 빅토리아 시크릿은 좀 인식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좀 밀레니엄 세대라든지 Z 세대가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좀 혐오감이 좀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네. 그들과의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일단 어떤 새로운 개념을 좀 약간 이제 창출을 했어요. 그게 바로 이제 바디 포지티브라고 하는 건데, 이게 뭡니까, 뭐냐면 이게? 예. 자기 몸에 대한 이제 긍정주의라고 좀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어떤 정형화된 이제 신체 사이즈가 있는 게 아니라 네. 여러 다양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인식을 하는 게 어떤 브랜드로서의 첫 번째 인식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생각이 많이 바뀌었네요. 네, 그래서 예.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시크릿 홍보대사로 좀 다양한 직업군, 이제 다양한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좀 등용이 됐는데, 네. 뭐 미식 여성 축구 대표팀이자 뭐 동성애자부터 시작을 해서 뭐 트랜스젠더, 뭐 수단 난민, 뭐 사진 작가,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직업군, 다양한 인종, 다양한 성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좀 모델이 되면서 네. 사실은 이제 주가가 한때는 막 10달러까지 떨어졌었어요. 그러니까 뭐 60대에서 막 1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거의 6분의 1 토막 났다가 그랬군요. 다시 한번 지금 그러한 어떤 이제 전환을 통해서 매출도 올라오고, 그다음에 주가도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. 반응이 따라서 있네요. 예, 그래서 코로나19가 사실 작년에 상당히 좀 지속이 됐었지만, 네. 뭐 지난 1분기 매출은 거의 2배 이상 좀 증가를 했고요.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좀 흑자로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일단 빅토리아 시크릿은 이제 최근에 이제 따로 이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좀 상장을 했는데, 네. 사실 이제 상장 이후에도 지금 뭐 한 29% 정도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어제 좀 주가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상장했을 때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결국 이제 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 상황 속에서도 브랜드 구축을 좀 확실히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히 탈바꿈이 됐다. 그리고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좀 정상궤도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좀 그 터닝 포인트를 좀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 한 69달러 정도, 지금 76달러가 지금 최고점이었고 69달러로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업사이드는 높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따라서 한 100달러 정도까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 30%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좀 업사이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빅토리아 시크릿으로 알 수 있는 건 이제 섬유 의복 업종에 대한 그런 상승 흐름을 보여주신 거고, 네. 또 간밤에 또 이런 쪽에서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연결해 볼까요?
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좀 코로나19로 사실 좀 소비재에 대한 부분들, 약간 투자가 좀 망설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. 아,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소비재 관련된 부분을 저는 꾸준히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, 오히려 좀 미국과 연관돼 있는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이제 한세 실업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사실 이제 그 미국 매출 비중이 한 85% 정도 되는 거의 다, 회사라고 할수 있을 거의 다 까 가는 약간 OEM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지금 소비자 지표도 좀 나왔잖아요, 간밤에요. 근데 네.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회복했어요. 리오프닝이라는 말이 이제 무색해질 정도로 지표들이 너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, 오히려 이제 미국은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. 네.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오늘 지금 뉴스를 보니까 기존의 4단계 갖고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새로운 좀 정책을 좀 검토를 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뉴스 나오고 있기 때문에, 그렇군요.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는 좀 이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 쪽과 연관돼 있는 좀 의류 업체를 좀 보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, 이 네.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단 좀 매출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.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도 한 11% 정도? 그러니까 MK를 제거하면 2% 정도 좀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여전히 좀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, 네. 그래도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소비재를 좀 모아가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, 저는 이제 미국 향으로서 어떤 보면 매출이 좀 받쳐지면서 이제는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소외된 종목들을 보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면서, 좀 의류 섬유 쪽에서는 저는 한세 실업을 좀 토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자, 소비재 쪽에서의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전망,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주제 공개해 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연결고리, 코인베이스군요. 예, 2분기 실적 호조가 나왔다라는 내용인데요.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. 예, 일단은 지금,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힘들고, 코인 시장도 좀 많이 힘든 네. 상황이긴 합니다만, 어쨌든 실적을 보게 되면 뭐 1분기, 2분기 이제 상반기 때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, 네. 일단 2분기 순이익은 뭐 16억 달러.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, 지난해 이제 3,200만 달러였으니까 몇 배가 오른 거죠. 상당히 크게 올랐죠. 그리고 순 매출 같은 경우는 20억 달러니까 전분기 대비 27%, 전년 대비 1,042% 올랐습니다. 1000% 단위군요. 네, 예. 순 매출이. 그러니까 뭐 사실 비트코인이든지 이더리움이 사실 최고치에 있을 때, 네. 사실 변동성이 클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투기 세력들 네, 네. 많이 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좀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엄청난 실적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 이상 거래하는 월간 평균자 수가 1분기보다 2분기에 44% 증가를 하면서 한 8만 8천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이제 지금 하반기가 좀 중요하죠. 이제 2분기 실적 나왔으니까. 근데 하반기에는 사실 이제 코인베이스가 정확하게 이제 3분기 가이드런스를 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, 예. 약간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. 워낙 이제 호황이었기 때문에 좀 3분기, 4분기에는 좀 이런 거래액이라든지 뭐 이제 매출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, 네. 일단은 상반기에 워낙 좀 매출을 크게 올려놨기 때문에 올해 제가 볼 때 연간 매출액은 6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사실 이제 이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이제 여러 이제 자산 이제 가상화폐 이쪽에서도 이제 결국 실물 거래와 좀 연계를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예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대형은행 PNC와 지금 가상자산 서비스를 좀 준비하고 있다는 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지금 PNC 같은 경우 미국에서 5번째로 큰 은행인데요. 사실은 이 회사와 이제 좀 파트너십을 좀 맺어서 지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좀 어느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, 뭐 3분기 이후에 좀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공개할 것이라고 좀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, 그렇군요. 오히려 이제 이런 투기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만 좀 어떻게 보면 투심이 좀 몰렸다면, 네. 오히려 이제는 정말 실질적으로 은행과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한번 실적을 끌어올리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다른 시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는 그런 네네. 시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렇다면 뭐 국내 증시에서 비덴트라든지 이런 종목 봐야 됩니까? 어떤 거 볼까요?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종목은 사실 좀 손이 좀 안 가고, 네. 지금 코인베이스와 관련된 좀 연결고리를 찾다 보니까 네. 오히려 하나투자증권이 좀 연결고리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런가요? 네,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증권 쪽과 이제 연관이 돼 있고 이제 은행 쪽과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업체로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
좀 하나의 좀 연결고리가 아닌가 싶어요. 사실 이게 크게 연결고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, 근데 이제 증권주는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, 네. 이제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이 좀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우리 뭐 테이퍼링 이런 얘기 게 아니고, 나왔죠, 이미. 예. 그렇게 뭐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지금 어떻게든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증권 섹터에겐 좀 부담이긴 합니다.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뭐 신용이라든지 그렇죠. 뭐 대출 이자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. 네. 또 이제 그 얘기는 증거금 100%로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뭐 미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, 특히 또 PF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증권가에서는. 그러다 네.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이자가 올라가야 된다면 약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.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주식 인구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거래 대금을 선방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양쪽의 측면을 좀 잘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. 네. 하지만 또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이 좀 있으니까 오히려 좀 지금같이 좀 주식이 어려울 때는 차라리 그냥 안전하게. 김장국처럼 이렇게 묻어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말에나 열어보고. 네, 예. 이렇게 좀 크게 흔들리지 않으니까. 그쵸. 왜냐하면 예. 수익이 나면 배당으로 그 손실이 나면 그 배당분으로 손실분을 채워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그게 아니라 좀 주가는 플랫하게 가고 배당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증권주도 좀 장기적으로는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이제 섬유의복조 그리고 핀테크와 관련해서 증권까지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 한번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.